새벽에 눈이 왔다고 했는데 보셨나요? 안 주무셨군요. 네, 저는 오늘 라디오 들으면서 아산에 지금 눈이 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겨울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일어나셔서 저희 사운 제창하고 사가 제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사가 제창 읽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화요일이 기대가 됩니다. 맞죠? 네,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분당 탑센터의 명강사인 홍진용 국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 영하 4도였다면서요. 네, 영하 4도였는지도 몰랐네요. 네, 날씨가 좀 쌀쌀하다 했는데 이제 좀 겨울이 이제 점점 되는 것 같습니다. 복습 좀 해볼까요? 다들 이렇게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네, 우리가 첫 시간에 뭐 배웠죠? 뭐를 나눴나요? 네, 첫 시간에 소망. 소망이 무엇으로 형태화됐을 때 무엇으로 형태화됐을 때 드디어 그 힘을 발휘한다. 뭐죠? 말이 아니죠. 이렇게 띄엄띄엄 기억하세요. 띄엄띄엄. 글로서. 말은 입에서 나오는 걸 말이라고 하죠. 글은 뭐예요? 적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뭘 적는다? 인생 시나리오를 적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김승호 회장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매년 명함 크기 사이즈에다가 자기가 올 1년을 완수할 내용들을 적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꺼내서 읽어본다고 그러죠. 그러면 매년 한 70에서 80% 정도는 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루지 못한 걸 그 다음해로 이루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소망이 무엇으로 형성화됐을 때 에너지를 얻는다? 글로서 적어놓고 처박아 놓는다? 매일 읽는다? 매일 읽는다. 이제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도 그냥 적어만 놓으시고 그냥 해놓으시면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 그 PC 모니터에다가 아예 바탕화면에 깔아놨거든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군데군데 붙여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뭘 했나요? 신념은 말씀, 사람인변의 말씀언, 그죠? 그래서 그 마음심 그리고 혀를 형상화한 그 글씨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과 혀 사이에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의 말, 그거를 이제 결국 신념이라고 했고, 신념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같이 나눠봤었죠. 이야기를. 어떤 분들이 계셨어요? 신념을 나누신 분들? 네? 참 얼마나 편리해요. 다 일주일 새 그냥 새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그죠? 저기 그 안중근 의사도 신념을 가지셨지만 어머니, 그죠? 자식을
자식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목숨 구걸하지 말고 죽어라. 이 현세에서 너와의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수의를 지어서 보내죠. 그게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자식만 사랑하는 부모님들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그죠? 또 어떤 분이 있었죠? 탤런트 김영애, 고 김영애님, 그 무슨 아들이었죠? 양복집접, 월계수죠. 월계수 양복집접. 그 50회를 출연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 출연 촬영을 끝내고 남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촬영장을 떠났잖아요. 그게 사실은 신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만약 진짜 죽음 선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마지막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 또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배교, 하나님은 안 믿는다고만 얘기하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본인이 죽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념을 가진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신념을 갖고 행동을 하면,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면 자석처럼 사람들이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나? 영향력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의 요체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향력이라고 한다. 리더십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조종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면서 본인의 의도한 대로 조정하는 것이 있고, 나쁜 의도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사회비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였죠? 영감입니다. 영감. 그래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영감을 부여함으로써 그 영감의 힘으로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리더십은 내가 나 스스로 뭘 가져야 돼요? 신념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애터미 사업 좋아, 애터미 사업하면 돈이 돼, 한 달에 5천만 원 벌 수 있어, 그 정도의 힘, 그 정도의 동기 가지고 신념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나와 내 가족, 내 주변 이웃,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결국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때 신념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때 나도 상대방한테 그 신념의 에너지, 영감을 부여함으로써 그분들이 호기심을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애터미 알아? 이렇게 하시면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먼저 신념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럼 나 스스로 신념을 갖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암시입니다. 자기 암시. 결국은 사람은 결국은 다 비슷해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왜 변화를 두려워하냐면 인류 역사를 봤을 때 지구 역사가 몇 년이에요? 지구 역사가 50억 년 정도 된다고 그러죠. 지구가 탄생한 게 50억 년 정도 된다고 그러고, 그럼 인류 역사는 기껏해야 수십만 년이에요. 그죠? 맞나요?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수십만 년 동안 인류가 살았고, 그러면 인류가 인간답게 살기 시작한 건 언제일까요? 네? 인류가 인권이라는 걸 얘기하고 실제로 인간답게 살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인권이라는 게 대두된 거는 불과 수백 년밖에 안 됐고요. 3,000년 전, 4,000년 전에는요, 수렵사였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동물의 삶을 살았고, 결국은 인간들은 변화를 두려워해요. 왜? 자다가 소리가 나면 뭐예요? 자다가 부스럭 소리가 외부에서 들려요. 그럼 뭐예요? 포식자가 다가오는 거죠. 내가 주거지를 이동해야 된다, 뭔가 변화를 가져야 된다, 그럼 생명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수십만 년 동안
그 인류가 그 DNA가 변화돼 오면서 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변화는 무의식 속에 뭘로 박혀 있다? 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 스스로 자기 암시를 통해서 나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자기 암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이승현 박사님이 성공학 강의하실 때 늘 말씀하시는 분이 에밀 쿠에입니다. 이 에밀 쿠에가 1857년에 태어나서 1926년에 돌아가셨죠. 그 이분이 유명해진 이유는요, 자기 암시에 대한 걸 처음으로 책을 써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고, 저 당시에 저 책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비웃음의 대상이었어요. 에휴, 여기 아마 지금도 믿지 않으시는 분들 대다수실걸요. 무슨 자기 암시를 통해서 세상이 사람이 바뀌어?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 에밀 쿠에가 플라시보 효과를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이상하다? 이게 왜 효과가 있지? 플라시보 효과 뭔지 아시죠? 위약 효과. 친구가 저 당시에도 프랑스는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처방해 줬다고 그래요. 근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밤늦게 문을 닫았는데 약사인 에밀 쿠에한테 심리치료사이기도 하고 약사기도 했거든요. 야, 나 몸이 아파. 몸살이 걸린 것 같아. 약 좀 줘 하는데 의사 처방전이 없는데 약을 주면 자기가 약사 면허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처방전 없이도 줄 수 있는 영양제를 줘요. 이거 그 몸살 약이니까 먹어봐. 이제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 나 그 네가 준 약 먹고 다 나았어. 이런 거야. 이게 뭐지? 이럴 리가 없는데 이제 의심을 갖기 시작하죠. 모든 과학의 발전은 질문에서 why에서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런 실험을 에밀 쿠에가 하게 되고 결국 내가 이걸 뭘 줬든 저 사람이 이걸 먹을 때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걸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최면 요법까지 개발을 하게 됩니다. 최면을 통해서 잠재의식 속에 병을 고쳐주는, 그리고 실제로 저 사람이 저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고치는 걸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 성공학의 모든 바탕은 쿠에이즘에서 시작됐다라고 이성현 박사도 얘기를 하셨고 많은 성공학 서적들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쿠에이즘의 그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자기 암시를 통한 자기 확신. 우리가 끊임없이 구호를 외치는 참자 품자 사랑하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참자 품자 사랑하자라고 하시네요. 저분도 참자 품자 사랑하자라는 걸 내가 스스로 하면서 그것이 이제 자기 암시 속에 박히고, 중요한 건 뭐다? 황금률은 가장 중요한 거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왜 김승호 회장이 굳이 명함 크기 사이즈에다 적었을까? 왜? 언제든지 꺼내서 읽어볼 수 있도록. 그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밀 쿠에가 매일 반복적으로 읽으라고 한 얘기가 이겁니다. 그것도 100번씩.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나는 매일매일 점점 좋아지고 있어. 나는 매일매일 점점 좋아지고 있어. 이걸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되뇌이라는 거죠. 그게 축적의 힘이라는 거예요. 축적의 힘. 내 잠재의식에 나 스스로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암시를 거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서 과학적으로 지금 점점 증명이 되고 있고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스트레스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알고 계신데요. 현대과학에서 증명한 게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거, 이제 최근에 그 스탠퍼드 연구소에 근무하셨던 그 여자 박사가 그 테드 강연도 했고 스트레스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책도 나왔죠. 실제 스트레스라는 것이 우리가 받게 되면 두 가지 호르몬이 나와요.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우리가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코르티졸이 나오면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고 그러면서 근육이 확장되고 그러니까 피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중요한 거는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DHA는 실제적으로 뭐 항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신체의 긍정적인 뭐 기억력도 향상시키고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DHEA인데 두 가지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르티졸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미국에서 3만 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그 스탠포드대에서 뭘 테스트했냐? 3만 명한테 스트레스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나쁜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사망률이 40% 정도가 높았어요. 결국은 스트레스를 좋은 거다라고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더 건강에 더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이것이 이제 특이한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버드도 연구를 하고 스탠퍼드도 계속 연구를 한 결과 뭘 발견했냐? 스트레스는 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서는 코르티졸의 분비량은 변하지 않았는데 DH의 분비량이 훨씬 늘어납니다. 몸에 좋은 호르몬이. 그러면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신경세포가 기억과 관련된 신경세포가 늘어나고 하면서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감사일기를 적게 합니다. 그랬더니 깨끗하게 나중에 점점 그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거나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한테 감사일기를 매일 적게 했더니 염증 질환이 없어진다, 점점 좋아진다. 염증 그 수치 있죠? 이런 것들이 점점 좋아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자기암시가 그냥 단순히 나를 좀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자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나의 건강조차도 바꾼다는 겁니다. 셀리그만이라고 이제 긍정심리학의 대가죠. 이분이 실험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지금 같으면 동물 학대죄로 아마 구속될 텐데 강아지가 있는 자리에 발판에다가 이제 전기 매트를 깔았어요. 그래서 전기를 신호를 딱 주면 전기가 오르겠죠. 이해되시죠? 짜릿짜릿한 전기 신호가 갑니다. 그때 여기에 버튼을 하나 두고 강아지가 저 버튼만 누르면 이 더 이상 전기가 오르지 않는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8마리를 실험했고요. 또 한 마리는 아예 버튼이 없어. 그냥 계속 전기가 와. 이해되시죠? 피할 방법이 없다. 세 번째는 전기 충격이 아예 없는 강아지예요.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24마리를 실험을 합니다. 이걸 수백 회에 걸쳐서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발견한 게 뭐냐? 차단 장치가 있는 이 강아지는 전기 신호가 왔을 때 여기 얕은 담벼락이 하나 있어요. 여기 대피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전기 신호가 딱 왔을 때 옆으로 피해, 얼른. 아, 여기 피할 데가 있어, 저기. 라고 안다는 거죠. 그냥 무의식 속에. 근데 여기 그 차단 장치가 버튼이 없었던 강아지는 옆에 공간이 있어. 피할 수 있는 공간이요. 계속 전기 장치를 신호를 주는데 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어차피 피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기 충격 장치 받지 않은 강아지들은 당연히 피합니다. 전기 장치 옆으로. 결국은 뭐냐? 본인 스스로 이 고통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2마리만이 피하면서 이 셀리그만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 2마리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긍정심리학의 기초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해법을 찾는 그런 이제 심리학적인 접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생각한 결국은 그 긍정심리학에서 생각한 그 사람은 행복하게 해지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5가지를 분류한 건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뭐예요? 긍정적인 정서. 그게 뭐냐면 자기암시입니다.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계속하는 사람들. 우리가 왜 맨날 비비불 하지 말아라 위인대칭해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예요. 나 스스로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하시는 분들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 주변조차 다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가 이 애터미 사업하면서 스폰서와 단둘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다른 파트너들하고 있을 때는요 비판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오염돼요. 그 생각이 바로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어떤 비비불 같은 요소들을 할 수는 있어요. 왜? 그걸 혼자 갖고 있으면 또 병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누구랑 나눠야 된다? 예, 스폰서랑 상의하시면 되지. 그걸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서 불만을 얘기하는 순간 전체가 부정적인 정서에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에 관련된 얘기, 뭐 몰입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뒷부분에서 이제 제가 다음 차트에서 얘기를 할 거고 다른 강의에서 이 긍정적인 부분을 그 자기 암시를 가져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죠. 그 러시아의 양자 물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 시크릿 노트 뭐라고 해서 리얼리티 트랜스퍼 서핑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이 그 혹시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나요? 시크릿이라는 책도 아시죠? 네, 그 책과 같은 내용 맥락인데요. 이 책은 어쨌든 양자 물리학자가 썼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양자 물리학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 양자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그 어쨌든 이 책에 있는 주요 내용들을 중에서 제가 제 마음속에 공감한 내용 파트만 갖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여기에 이게 진짜 이게 과학이구나라고 생각했던 어떤 우리가 몰랐던 그런 것들을 정리한 거거든요. 공명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공명의 법칙이 뭐냐면 그 물질은 가장 작은 단위가 뭐죠? 원자죠. 원자. 그 원자 주변에는 우리가 이제 전자라는 게 돌고 있다는 건 아시죠? 예? 뭐 대부분 학교에서 배우신 건데 그 전자가 과거에는 어떤 이렇게 입자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자가 이제 그 궤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입자와 파동의 형태를 두 가지를 다 갖게 된다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질은 동일한 파동을 갖게 된다. 그래서 각각의 물질들은 모두 다 다른 파동을 갖고 있다. 다른 파동 에너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뇌라는 것도 물질이죠? 네, 물질이에요. 그 물질 사이에서 계속해서 뭐가 일어난다? 파동 에너지가 일어나고 있고 그 파동 에너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에너지로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명의 법칙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그 같은 파동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 같은 파동 에너지를 가진 것들이 같은 주변에 모이도록 형상화하는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간절히 원하면 어떤 한 가지를 정말 진심으로 내 잠재의식 속에 자기 암시 속에서 계속 원하면 그것을 내 주변에 포진시키게 되는 그런 에너지가 실제 존재한다라는 거죠. 울림을 같이 하는 파동들이 같이 주변에 깔리게.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 주변에는 긍정적인 사람이 모이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들 주변에는 부정적인 사람들만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은 행복한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과학적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과학적이라는 겁니다. 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파동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원자 안에. 이해되시죠? 뭐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죠? 사실 이 책 읽으면 머리에 쥐나요. 설명이 훨씬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가능태의 개념이라는 결론 여기서 얘기가 있는데 가능태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삶에는 수도 없이 많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각각의 어떤 시나리오, 성공의 시나리오, 실패의 시나리오 아시죠? 성공에도 여러 가지 성공이 있고 실패에도 여러 가지 실패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궤도에 딱 내가 올라타는 순간 나는 그 궤도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운명론 같죠? 결국 내가 내 운명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가능태가 아닌 옆에 있는 가능태로 갈아타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가까이 있는 가능태로 옮기는 거는 쉬운데 멀리 있는 가능태로 옮기는 건 어렵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가 사실 뭐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잖아요. 왜 요식업 직장 생활 하다가 요식업하면 거의 다 망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어느 분이세요? 어느 분이세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거 기억하시네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가 요식업하면 망하는 이유가 내 정체성은 직장인인데 직장인의 가능태에 올라타 놓고 식당업을 하겠다고 다른 가능태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스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기 위한 가장 훌륭한 도구가 자기 암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성을 낮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저 굉장히 공감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특히 나이 드신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엄마 소원이 뭐야? 그러면 나 학교 가는 거.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대부분 학교를 제대로 못 가셨잖아요. 뭐 자식들 남자 한 명만 학교 보내고 뭐 대부분 그럴 때니까. 근데 이걸 발견한 거예요. 배움이 삶의 목표인데 그분이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 배우는 것 자체가. 그 이유가 뭘까? 또 고민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배움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아니고 뭐에 맞닿아 있느냐? 열등감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인간은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있는데 내적 동기는 마음이고 외적 동기는 영혼이 아주 잠재되어 있는 잠재의식이거든요. 결국 인간은 외부로 표현되는 건 내 아주 깊숙한 무의식과 잠재의식에서 움직이는 걸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열등감을 갖고 내적 아주 잠재의식은 열등감이 깊이 있는데 겉으로 표현하는 건 배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심리학자가 어떻게 풀었냐면 그분한테 배움을 목표로 하지 않고 성장을 목표로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표정이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성장은 열등감과 상관없잖아요. 네, 목표를 배움이 아니고 성장에 뒀을 때 달라지더라. 결국은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열등감에 기초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강한 어투로 난 성공할까 이런 거보다는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나는 성공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믿는 것.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듯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상화를 하라는 겁니다. 뭐냐? 나의 성공을 이미지화하라는 겁니다. 박한길 회장님 그 성공학 강의에 늘 나오는 얘기죠. 본인이 살고 싶은 동네에 늘 시간 나면 돌아다니면서 여기 땅 나온 거 없냐? 그때 땅 살 돈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본인이 타고 싶은 차를 밤에 일어나서 차 대리점에 가서 이러고 창문 밖에서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걸 맨날 상상하다 보니까 차문을 딱 닫는데 이상하다? 내 차가 아닌데? 왜? 내 마음속에 차는 벤츠야 이렇게 딱 닫으면 쩍 하고 닫혀야 되는데 통 하고 닫혔거든요. 순간적으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상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심상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 현실 의식이 가장 바닥에 있을 때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30분 전에 내가 꿈꾸는 삶이 있죠. 정말 내가 벤츠를 탁 앉아서 쫙 이렇게 운전하고 김기사 운전 아니면 김기사한테 운전시키는 모습을 그려보거나 그런 실제로 그걸 슬라이드화 하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그러면 우리 뇌는 우리가 왜 영화를 보고 그렇게 좋아해요? 현실과 아닌 거를 구분을 못해요. 우리 뇌는요. 대리만족이 아니고 실제 우리 뇌는 그걸 구분을 못한다고요. 현실인지 아닌지를. 이해되시죠? 네. 왜 게임에 그렇게 중독되냐는 거예요. 현실인지 아닌지 뇌는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화를 통해서 내가 그걸 간절히 원하면 그 파동 에너지가 생겨서 내 주변에 그런 같은 같은 파동을 가진 물질들로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만큼 자기 암시가 중요하다라는 걸 무슨 심령술사도 아니고 러시아의 양자 물리학자가 쓴 겁니다. 과학적 이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겠다 할 때 우리 무의식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 그걸 미쳤어? 어떻게 냉장고에 넣어?가 아니고 내가 진실로 냉장고에 넣을 수 있다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넣을 수 있다. 그러면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잠재의식은요. 누구나 다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숨을 쉬어 안 이거 생각하고 쉬어요? 그냥 쉬어요? 네. 잠재의식은 그런 거예요. 우리 신체를 작동시키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잠재의식이 하는 거거든요. 이 잠재의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컴퓨터의 기억장치랑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저장하느냐를 결정함에 따라 다 저장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만약 부정적인 걸 저장하면 내 잠재의식엔 부정적인 것만 계속 저장돼요. 남을 원망하는 걸 저장하면 원망하는 게 저장돼요. 그래서 잠재의식을 건설적인 사고와 파괴적인 사고를 구별하지 않고 다 의식 속에 집어넣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그 빅터 프랭클 박사가 한 얘기 중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선택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뭐냐면 죽음의 수용소에서 누구는 살아나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건강을 유지하고 누구는 건강을 망치고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이거라는 거죠. 인간은 자극과 반응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 중간에 항상 공간이 있더라. 뭐가 있더라? 선택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 암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택이에요. 내가 무슨 자기 암시를 할지는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스폰서를 계속 미워하는 자기 암시를 하면 결국은 스폰서는 거꾸로 어떻게 돼요? 나를 더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재의식은 비옥한 토지와 같아서 내가 뿌리는 대로 거두어진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기 암시를 계속해서 심어야 된다. 아까 메밀 쿠에이즘의 황금률은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요만한 수첩에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에 늘 적어놓고 아니면 여러분 카톡방 게시판 같은 거 있죠. 거기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꺼내서 읽어보고 싶은 긍정적인 자기 암시글들을 적어서 실천해 보세요. 제가 그 다른 제 형제대 그 파트너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한 분이 있거든요. 이 강의를 듣고 자기가 정말 너무 많이 변화가 일어나서 행복해졌다고. 그러니까 그걸 실천하는 거랑 실천하지 않는 거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가 중요하다? 반복. 기적을 일으킨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돼요. 그냥 이미 이루어진 거를 내가 간절하게 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내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그냥 박힌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예요? 당장 행동으로 옮겨라. 그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그 켈리체 그 책 제일 서문에 나옵니다. 행동이 모든 것이었다. 행동이 모든 것이었다. 그 거울 앞에 서서 엄마를 떠올렸고 그 엄마를 떠올리면서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로 남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이렇게 좀 흘린 대목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늘 도서관 그 가수원에서 일을 하고 나면 단팥빵을 저걸로 받았어요. 간식으로. 근데 그걸 안 먹고 집에 애가 6명이잖아요. 안 먹고 갖고 와서 논아서 애들 입에 넣어준 거예요. 근데 켈리체는 무엇을 자기 암시 속에 갖고 있었냐면 잠재의식 속에 우리 엄마는 단팥빵 맛을 아실까? 나는 우리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이었는데 거기서 소망을 만들고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희생이 있는 사랑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스폰서 사랑합니다, 파트너 사랑합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고 자기 희생이 들어간 사랑이 있어야 진정성이 전달되는 거죠. 반드시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그 션영이라고 미국의 그 이제 종합병원의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인데 무조건 달라진다라는 책인데 굉장히 역설적인 책이에요. 우리가 얘기할 때 생각하면 뭐라고 그래요?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뭐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이 책은 거꾸로예요.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책을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기 이 책에 보면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와이프랑 이혼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혼하면 거의 남자들은 재앙인 거 아시죠? 자기 전 재산은 무조건 반이 가는 건 물론이고 부양할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양육비가 계속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 뭐 월급쟁이다 그러면 그 와이프가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계속 부양을 해야 돼요. 그 아이를. 그러니까 장난 아니죠. 그러면 이쁘겠어요? 믿겠어요? 제가 실제로 미국인 친구 하나가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이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기 결혼 당한 거예요. 근데도 재산을 반띵하고 자기 월급에서 계속 나가요. 원수 같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메일을 뭘로 줬냐면요. forgive her로 준 거예요. forgive her. 그녀를 용서하라.
그녀를 용서하라. 매일같이 이메일 쓸 때마다 forgiveher를 계속 썼더니 나중에 그 와이프가 용서가 되더라는 겁니다. 생각을 먼저 바꿨어요? 행동을 먼저 바꿨어요? 행동을 바꿨다는 거죠.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금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메일 아이디를 퀴트 스모킹으로 바꾼 거예요. 담배 끊어. 그랬더니 금연이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몇 가지 이제 실험들이 더 나오는데, 자, 그 광고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실험 대상군한테 이 펜을 물리게 했습니다. 펜을 옆으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너무 더러운 거 물지 마시고요. 옆으로 물어보세요. 얼굴 표정이 어떻게 돼요? 스마일이 되죠. 앞으로 물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삐진 표정이 되죠. 실제 동일한 광고를 보여주고 실험 대상군을 둘로 나눠서 해봤는데요. 옆으로 문 사람들한테서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결국은 무엇을 바꾸니까 뭐가 바뀌었다? 행동이 바뀌었다. 그래서 마음은, 그래서 인생 괴로운 것처럼 얼굴 찌푸리고 다니고 어깨 이루고 다니면 결국 내 잠재의식이 어떻게 돼요? 망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 그 교수님 있어요. 제가 가끔 영상을 듣는데 조던 피터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수거든요. 굉장히 달변가고 말도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책에 그 12가지 인생 법칙이라는 것의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요. 자세예요, 자세. 그러면서 이 우화로 나오는 게 바닷가재 얘기가 나와요. 바닷가재는 바다에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자기네들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면 싸운대요. 그러면 싸워서 이긴 놈은 어떻게 되냐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와가지고요, 그 껍질이 연해지면서 몸이 커진대요. 그러면서 걸을 때 장군처럼 걷는데요. 나 이겼다 이거죠. 근데 지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걷는 애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걸면서 이렇게 지네들은 이렇게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도 똑같다는 거죠. 자세가 움츠려든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력을 못 느껴요. 근데 자세가 똑바른 사람들, 이건 키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키가 작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얼굴 단신이셨잖아요. 딱 이 어깨를 항상 펴고 당당한 자세로 씩씩하게 걷는 것만 하더라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세가 바뀌는, 그만큼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면 사고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뇌를 해킹하라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뇌를 내 행동을 바꿈으로 인해서 바꾸라는 거죠.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변화는 뭐에서 시작된다? 행동에서 시작된다. 모든 것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말에 운동하러 딱 나갔더니요, 비가 올까 말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나가면 보통 1시간 반 정도를 이제 저희 광구의 호수공원을 이렇게 걷거든요. 와, 딱 중간 지점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미 뭐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 비 맞으면서 행군했던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행동을 했더니 생각이 바뀌는 거죠. 만약 제가 비가 왔으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처음부터 안 나갔겠죠. 결국은 행동을 시작해 놓고 나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더라. 하기도 전에 걱정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 놓으면 결국 결과는 나온다라는 거죠. 그 부시 파일럿이라는 책을 쓴 그 오연우 씨죠. 그 부시 파일럿을 쓴 오연우 씨가 한 얘기거든요. 자기가 제일 소망했던 거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려고 호주에 갔더니 너무 비싼 거야. 돈은 한 푼도 없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막 무료로 따 보려고 그 스킨스쿠버 강사하는 데 가서 배 수리하는 거 가서 도와주고 페인트하는 거 도와주고 하면서 결국은 무료로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거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행동하면 무조건 결과가 나오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행동하면, 생각하면이 아니고 행동하면 무조건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시작한 거 사하라 사막을 걷는 거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파일럿이 되기를 결정하고, 다 돈 없이. 대단하지 않아요? 행동하면 방법이 다 나오더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하죠.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이 그러잖아요. 밤새 누구한테 전달할까 고민하고 아따 이 사업 힘들다 그런다잖아요. 차라리 행동하면 지만배 법칙에 의해서 알아서 그냥 다 해결이 되는데.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학선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있는 기술까지 만든 친구죠. 부모님 집이에요. 메달리스트가 되기 전에 양학선의 꿈이 있었다는 거죠. 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금메달을 따서 부모님한테 집을 져주겠다는 꿈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집을 줬습니다. 양학선이 만약 자기가 한국은 체조가 불모지고 어차피 체조는 미국과 러시아 뭐 이런 유럽들이 강국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했다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결국은 그 내가 그어놓은 선이 내 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이미 성공했다고 믿어야 되고, 폴 마이어라는 전설적인 보험 세일즈 왕이죠. 고졸 학력의 노숙자였어요. 노숙자였고 어느 날 아침에 그 벤치에서 자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차가 앞에 지나가면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변화를 갖기 시작하죠. 자그만치 57번의 취업의 면접에 납방해요. 쉬운 몇 번이요? 7번. 마임보다 더해요. 취업한 회사에서는 말을 더듬는다고 쫓겨나요. 굉장히 악조건이죠. 근데 이분이 27살 나이에 최연소로 백만장자로 기네스북에 등재됩니다. 하루에 150만 달러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죠. 결국은 57번의 낙방을 하는 동안 폴 마이어가 끊임없이 한 자기 암시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을 놓쳤다. 그 암시를 끊임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그린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간절히 바라고 깊이 믿고 열의를 다해 뭘 해요? 행동하면. 생각하는 거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행동하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현실로 이루어진다. 행동하면 무엇이든지 현실로 이루어진다. 켈리체에도 한 얘기입니다. 자기 성공은 행동이 모든 것이었다. 행동이.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 안에서 살고 있어요, 늘. 의식은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러죠. 왜 우리가 성공하기 힘드냐면요.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문을 열 때는 문을 열어서 당겨야 되죠? 아니면 또는 밀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문을 당기면서 손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공을 원하는 건 겉에서 원하는데 안에서는 그거 하려면 힘들어. 걔 누구 만나려면 걔가 나 이거 거절하면 어떡해. 이해되시죠? 의식과 무의식이 일치하지 않으면 성공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바꿔야 될 건 의식보단 왜? 의식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다 계신다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훌륭하게 변화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 이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무의식의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건 뭘로 통해서 바꿀 수 있다? 행동, 자기암시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합니다. 암시의 말을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으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형상화. 아까 얘기했죠. 이미지화하는 거. 슬라이드처럼 분명하게 내가 분명히 벤즈문을 딱 닫았는데 왜 통 소리가 날 정도까지 심상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미지화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왜 걱정할 일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해결을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거죠.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해결할 방법 없는데? 그죠? 근데 내가 삶에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예요? 걱정할 필요가 해결할 방법인데 뭐하러 걱정해요?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어차피 없는데 뭐하러 걱정해요? 해결 안 될 텐데. 그래서 삶의 문제가 없으면 어차피 걱정할 게 없고, 걱정할 게 있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걱정할 거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도 어차피 걱정할 거 없고, 그래서 걱정 안 하고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걱정해서 걱정할 일이 없으면 걱정할 게 없겠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항상 자기 암시를 통해서 나는 이미 모든 걸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싸움에서 이긴 바닷가재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뭐냐면요, 그 나폴레옹 힐이 이 성공학을 연구하면서 이제 이걸 점점 이제 그 처음에는 정신병자 소리 들을까봐 이런 얘기도 책에 쓰질 않았었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 연구하다 보니까 에디슨도 알게 되고 뭐 저 앤드류 카네기도 알게 되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자기가 이제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 심상화 작업이라고 그러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 안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자기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해 본 거예요. 그 사람 목소리도 흉내내보고 뭐 동세대 사람들이니까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이 사람이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해법이 점점 나오더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는 그 모든 위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성공에 있어서 꼭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 스승 같은 분들 있잖아요. 가령 우리가 이제 어차피 그 박한길 회장님이다. 아니면 뭐 주님 이제 하나님 믿으시면 하나님이다. 뭐 부처님이다 이러면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꿈꾸는 내 목표가 있고 내 소망이 있는데 나의 모습을 그분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할까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나토한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내 잠재의식 속에 박한길 회장님이 득 하고 나타나셔서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겠어요? 네, 에이코와 실천하셨어요? 하는 모습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뭘 만들어서 수호천사, 그분이 내 수호천사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이것까지는 안 해봤어요. 그래서 요즘 며칠 해보고 있거든요. 방에서 조금 피곤한 것 같아서 누우려다가 보면 박한길 회장님이 지금 이걸 또 보시면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시간을 되돌리는 자기 암시의 놀라운 힘이라는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도대체 자기 암시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n the 1970s, Harvard professor Ellen Langer invited a group of elderly men to turn back the clock 20 years and imagine they were living in the 1950s. The men lived in a 50s-themed house for 1 week and then were given a bunch of tests. The results were astonishing. The men changed physically. Their memory improved, their hearing improved, their eyesight improved, their dexterity improved, all because they imagined themselves 20 years younger. Time to lie to some old people. We're giving them some physical tasks. Regardless of their actual results, we're going to tell the participants that they've performed with the physical ability of a person 10 years younger than they really are. Are you you're really 80? Yeah, you're coming in on all these things at basically 70, 10 years younger than you really are. Oh, I feel wonderful about that. Okay, cool. Yeah. When I heard I did well on the test, I was pleased. And release. You know, it confirmed what I thought about myself. You are actually 80% better than people your age. When I heard that, I felt terrific. Very, very good. Now, I know we lied to a bunch of elderly people, but there's a good reason for it. Language has been shown in many experiments to influence and change people's behavior. So if people hear words about being elderly, many times afterwards, they'll walk a little bit more slowly, they'll move a little more deliberately. At the same time, if people hear cues about being young and vital, they'll be a little more energetic. So we've primed our seniors to think they have the physicality of a younger person. After a 20-minute break, we run the same tests all over again. Will they improve their actual scores now that they think their bodies are performing 10 years younger? Excellent. Excellent. So what this is looking at right now is that those primes that we gave people before, you're 10 years younger than you really are having an effect on their strength and on their speed. Remarkably, as a group, our senior citizens are now moving 11% faster than before and have increased their strength by an amazing 17%. Good job. I guess it's time to tell these guys what we've been up to. Stop. We wanted to make these volunteers feel and behave 10 years younger. To achieve that, we told them a little lie. What did they tell you over there the first time you did this? I can do it because I'm a 75-year-old, and I'm Right. 85, so You're I'm 85. 10 years younger than what I should be. Can I tell you a secret? Yeah. We were lying to you before. I was who? We were lying to you before about how you no. did this. Now, the thing is that it looks like that made you do even better the second time around. Yeah, exactly right. So why do you think that was?
I think it's mind over matter, that's all. And I had the ability, but I just wasn't put it to use. Interesting way to put it. I was very surprised. Usually you keep doing something, you get a little weaker. Let's do it one more time. Thinking young is good. Being positive is good. Some people had a pretty sizable improvement. Can I let you in on a little secret? Sure. But promise not to slug me. No, I don't. I'm too old to fight or to argue. All right, good. Whew. We were lying to you. We were just trying to sort of change the way you thought about it. And it turned out that you improved about 15%. That's because I thought I was younger. Yeah. Did you feel like you were younger? I don't know. Who knows? Probably in the head, it must have affected me. Yeah, yeah. I think it is so surprising. I never thought about that before. It's all in the head. If you think it, it could come true. The results here are pretty amazing. What we discovered is the connection between the mind and the body. How we think about things affects how we behave, even at a physiological level. When people believed that they were performing at a level 10 years younger than they really were stronger and they were faster. And it shows all of us that if we want to ward off advanced age, it all begins up here. 소셜 컨트롤 매주 화요일 밤 10시 본방송. 뒤에 계신 분들 이해되세요? 그 실험의 내용은 이겁니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앞부분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좀 보충 설명드리면, 그 미국에서 70대 후반에서 80대의 노인들한테 교회에서 무료로 살게 해드리겠다는 실험 제안을 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 59년대 풍으로 도시를 꾸며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당신들은 거기서 59년도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생활하라고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 가면요, 신문도 뉴스도 다 영화도 59년대께 나오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 집안일을 스스로 하라고 한 겁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부엌 설거지도 하게 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들의 신체 지수가 50대가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꿨더니 뭐 신체 지수 나이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나온 부분 다 이해되시죠? 노인들한테 측정, 건강 측정을 하고 10대 10살을 젊게 했더니 체력 테스트 자체가 임프로브 됐다라는 거죠. 좋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자기 스스로한테 주는 자기 암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는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호텔 그 하우스키퍼 아시죠? 그 이렇게 이거 저 침대 정리하시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1시간 소모 칼로리가 300kcal 정도 되는데 미국에서 실험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근데 그렇게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 육체 운동인데 이 혈압이라든가 신체 이런 허리 사이즈 이런 게 사무직 근로자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스탠포드에서 그 사람들이 이불 한 번 갤 때 칼로리 얼마, 화장실 청소할 때 칼로리 얼마, 소모 칼로리죠. 그걸 정리해서 포스터로 만들어서 한 호텔에당 그걸 줬어요. 4주 뒤에 다 개선됐어요. 4주 후에. 수십 년을 일하도 개선되지 않던 사람들이. 이해되시죠? 그만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나한테 어떤 자기 암시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저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없는 거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악으로 깡으로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생활처럼 나는 이미 성공자야.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야. 나한테 수도 없이 많은 파트너가 이미 덕케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파트너야.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시면 그런 파동 에너지가 전달돼서 내 주변에 그런 것들의 에너지가 형상화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업 진행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